안녕하세요. 2-7단원 연립 2차 방정식 수업을 맡은 한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연립 우리가 방정식까지는 배웠었단 말이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까지는 우리가 좀 익숙한데 여기에 생뚱맞게 2차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연립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한번 새롭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연립 방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어떤 식과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x 플러스 y는 1, 2x 마이너스 y는 3 얘네들은 연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연립 방정식. 자, 그런데 여기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여기는 다 문자의 차수가 1이기 때문에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런 문자가 x제곱이나 뭐 y제곱 이런 식으로 2차 항이 분명히 포함된 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이 느낌을 갖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다. 자, 이것만 우리는 하면 성취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2차 방정식이 이름을 붙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구성한다고 했을 때 하필 더 높은 차수의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이냐면 2차 방정식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가 1차가 되면은 그냥 연립 1차 방정식인데 의미가 없으니까 연립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거고, 여기가 만약에 2차라고 돼 있으면은 얘가 더 차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 차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의 연립 2차 방정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는 1차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그리고 하나는 2차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더 차수가 높기 때문에 얘를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둘 다 몇 차식이면 충분한 거야. 그쵸? 둘 다 2차식이면 우리는 얘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둘 중에 높은 차수가 어차피 2차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형을 정해가지고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나눠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1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1, 즉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 먼저 연립 방정식을 기본 해법부터 다시 상기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연립을 할 때는 우리는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무슨 방법이 있었냐면 가감법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해결했었고, 또는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할 수 있다면 그 문자를 바로 대입하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이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가감법 말고 대입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차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x는으로 정리하는 게 편하나요? y는으로 정리하는 게 편하나요? 그쵸? y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x는으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x자리에다가, 즉 이 x자리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되냐면 y 플러스 3을 이렇게 대입시켜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이 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 2차 방식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그냥 식을 다시 한번 쓰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바로 대입한 결과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제곱에다가 이 y 플러스 3을 그대로 대입한다고 하면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x자리에다가 y 플러스 3을 그대로 대입해 주는데 항상 괄호를 쳐서 대입을 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뒤에 y가 붙어 있었고 빼기 y제곱 이렇게 나타났으며 마이너스 5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괜찮아요? 여기 식에다가 다 대입을 해서 써준 거예요. 제가 얘를 정리하면은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y가 돼주며 뒤에 마이너스 y제곱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 y제곱하고 마이너스 y제곱은 0이 되니까 없애주고 이 y제곱,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6y랑 플러스 3y,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9랑 마이너스 5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제곱은 그대로 두고 6y랑 3을 더하니까 9y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이항돼서 플러스 14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네요. 인수분해를 하면은 2, 7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해준 거니까 따라서 y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또는 y는 마이너스 7이 나오겠네요. 여기서 끝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연립 방식은 항상 x랑 y 두 개가 다 해기 때문에
반드시 x까지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x 값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y가 마이너스 2였을 때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x값을 그때 x값을 찾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x는 몇인가요? 1이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또 여기 같은 경우도 x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7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yx를 근데 순서대로 좀 이쁘게 정리해 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x는 1이었을 때 여기 x는 1이었을 때 y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쌍으로 묶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또는 x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4, 즉 여기였을 때 x가 마이너스 4였을 때 y는 마이너스 7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쌍을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대입법을 이용해서, 즉 대입법을 이용해서 한 문자를 정리한 다음에 다른 문자에 그냥 대입만 이용한다면 우리는 연립 2차 방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케이스 1은 쉽죠? 자, 케이스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때는 아까 언급했듯이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2차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인수분해가 가능할 수도 있고 이게 가능할 수도 있고 인수분해가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육과정 내에서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만 다루지 여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할법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예전 교육과정에는 이제 돼 있었고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내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으니까 문제집에서 그런 것들은 다 거르고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실제 국어고 내신에서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만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뭐가 편해지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2차식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몇 차식 몇 차식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1차식 곱하기 1차식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요? 그쵸? 아래는 뭐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잠깐 상기하고 갑시다. a 곱하기 b는 0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었잖아요. 따라서 여기 1차식이 0이 되거나 또는 여기 1차식이 0이 된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1차식은 0 또는 1차식은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아래는 똑같이 여기 2차식은 0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또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여기 1차식과 2차식을 묶어서 케이스 1처럼 해결하면 되는 거고 여기 1차식과 2차식을 묶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쌍이 나오냐면 두 쌍의 해가 나온다는 건 케이스 1에서 한번 해결했었죠. 똑같이 여기서도 두 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총 합쳐서 몇 쌍이 나와요? 4쌍의 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쌍들을 다 구해서 정확하게 도출해 내야지만 연립 2차 방식을 올바르게 해결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예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과 니은을 한번 봅시다. 자, 기억과 니은 중에서 어떤 것이 인수분해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기억이 인수분해가 될 수 있죠. 자, 기억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여기 인수분해하는 건 다 알죠. 1,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 해준다면 x 플러스 2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x 플러스 2y가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y가 0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연립 방식 구성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x 플러스 2y는 0과 아래는 그대로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49. 그쵸? 자, 다음 형태는 x 마이너스 y는 0과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49. 괜찮나요? 여기 x 플러스 2y는 0을 이렇게 써준 거고 여기 x 마이너스 y는 0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한번 그대로 케이스 1처럼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 식을 x는으로 정리한다면 x는 마이너스 2y 될 거고 여기다 또 대입을 시켜서 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y 전체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49. 자, 그러면은 7y 제곱이 49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할 수 있네요. 그쵸? y 제곱은 7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나오냐면 y는 루트 7 또는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x값도 찾으라고 했죠. x값을 찾을 때 여기 한번 x는 마이너스 2y에다가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그때 x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x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 루트 7이 나오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x값을 구해보면 2 루트 7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두 쌍 구했죠. 자, 오른쪽 연립 2차 방식도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x는 y라고 표현될 수 있고 그대로 또 대입을 시켜서 표현해 본다면 2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49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x 대신 y 집어넣은 거니까 따라서 y제곱은 49가 되고 우리는 y는 7이 나올 수 있고 또는 y는 마이너스 7이 나올 수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x값을 구할 때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는다면 그때 x값을 구할 수 있더라. x는 7이 되고 또는 x는 마이너스 7이 되더라.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4개의 해를 구했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따로 한 번 더 써준 게 좋다고 했죠. 순서대로. 따라서 이런 식으로 x가 마이너스 2 루트 7일 때 y는 루트 7이더라. 여기. 그 다음에 또는 x는 2 루트 7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7이더라. 여기. 또는 x는 7일 때 y는 7이더라. 또는 x는 마이너스 7일 때 y는 마이너스 7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올바른 답이 됩니다. 괜찮죠? 자, 이제 케이스 1과 케이스 2를 이제 배워봤는데 거기에 조금 더 나가서 심화를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케이스 1과 케이스 2만으로도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 방법론을 안다면 특정 식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형태냐면은 여기 대칭형이라고 써 있잖아요. 대칭형. 이 대칭형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칭형은 꼴을 말하는 거고 그걸 이루고 있는 식은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대칭식은 뭘 의미하냐면 x 대신에 y를 대입하거나 y 대신에 x를 즉 거꾸로 대입했을 때 처음 식과 같아지는 식을 말하네. 자, 이걸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밑에 예를 가져왔습니다. 자, x 대신에 우리는 y를 대입할 거고 여기 y 대신에 x를 대입해 볼게요. 그랬을 때 이렇게 식이 나오겠고, 자, 아래는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이 두 식을 비교하니까 어떤가요? 같죠? x 플러스 y나 y 플러스 x나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리고 x 플러스 y나 yx나 어차피 똑같단 말이야. 이런 식을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좀 많겠죠. 이런 대칭식인 경우에 우리는 어떤 방법론을 이용해서 구할 거냐면 일단 이 x 플러스 y랑 xy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한 방법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xy가 어떤 방정식의 해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면 그 해의 합과 그 해의 곱을 우리가 치환했다는 얘기야. 즉 우리는 여기서 뭘 이용할 수 있냐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이용한 게 뭐였죠?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였잖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방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xy를 문자 썼으니까 t에 관련된 2차식이라고 할게요. t에 관한 2차식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해를 우리가 x랑 y라고 한번 더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근의 합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t의 제곱 그 다음에 먼 t 그 다음에 뭐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여기는 두근의 합으로서 x 플러스 y가 오는데 주의해야 될 거 여기 마이너스가 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xy가 되면 충분하죠. 맞나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이거의
해가 뭐가 되는 거야? x와 y가 되는 거야. 정리되나요? 자, 이 방법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x 플러스 y를 u라고 치환했고 xy를 v라고 치환했어요. 즉 여기 x 플러스 y 대신에 u라고 써주고 여기 xy 대신에 v라고 써준다면 선생님이 여기 써온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의 해가 xy가 된다는 얘기고, 즉 해가 xy가 된다는 걸 이용하겠다는 뜻이에요.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대칭형 예로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에 있는 6번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6번 문제가 뭐냐면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한번 비밀번호 단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수로 이루어졌대요. 근데 두 수의 합이 4야. 그리고 제곱의 합이 10이에요. 추가적인 단서로 비밀번호는 큰 수부터 차례로 늘려야 한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수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린 두 수를 문자로 표현해 볼게요. x랑 y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두 수의 합이 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 플러스 y는 4.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두 수의 제곱의 합이 10이래.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제곱의 합으로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다. 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립하란 얘기야.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케이스 1 방법대로 x는으로 정리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쏙 대입하면은 케이스 1처럼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x랑 y를 바꿔보면 식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얘도 대칭식이란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대칭식. 맞아요? 대칭식이면은 우리는 x 플러스 y랑 xy를 한번 치환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물론 간단한 경우에는 케이스 1처럼 지금처럼 풀면 되는데 지금 대칭식의 형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대칭식으로 해결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한번 지우도록 할게요. 자, 대칭식에서 기본은 뭐였냐면 x 플러스 y를 세로 문자 u로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xy를 v로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y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u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u는 4로 바뀌죠? 괜찮죠? 자, 근데 얘가 문제야. 얘가 우리는 x 플러스 y랑 xy만 치환해 줬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할까?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활용한다면 표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u 제곱 마이너스 2v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나요? 자, 그래서 얘를 u 제곱 마이너스 2v가 10인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u는 4라고 한 방에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대입하면 4, 4, 16 마이너스 2v가 1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v는 몇이 되는 거예요? 3이 되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u는 4라고 표현됐고 v는 3이라고 표현됐다면 이 4와 3은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 2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는 0꼴로 나타낸다고 아까 언급했었죠. 이렇게 괜찮나요? 자, 얘를 정리해서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인수분해 이렇게 되니까 t는 뭐가 나와요? 1 또는 3이 나온다는 얘기야. 맞나요? 자, 여기서 아까 언급했지만 이거의 해가 뭐였어요? x랑 y였잖아.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해가 x 또는 y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x가 y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가 1일 수 있고 y가 3일 수 있다는 얘기야. 또는 이것만 되느냐, 해기 때문에 x가 이번에는 3이 되고 y는 1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서로 거꾸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쌍이 나왔죠. 자, 근데 문제에서 여기는 큰 수부터 차례로 늘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답을 몇이라고 써야 될까요? 13 또는 31이 돼야 되겠죠. x, y 순서대로 돼야 되니까. 근데 13은 안 되겠죠. 큰 수부터 차례로 늘려야 되니까 이게 정답이 됩니다.
괜찮나요? 자, 이 대칭식을 이와 같이 해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이 방법을 좀 익혀두는 걸 추천드리는 게 수능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근거와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그것들을 치환을 활용한 해결 방법을 사용해야 조금 더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난 케이스 1과 케이스 2만으로 풀래 이래도 되긴 하지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 대칭형을 이와 같이 근거와 계수의 관계를 활용한 치환법을 익혀둔다면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립 2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학습해 봤는데요. 잠깐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연립 2차 방정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1차, 2차 또는 2차, 2차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1차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준다는 얘기야. x는이나 y는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대입법을 사용하면 끝난다. 간단했죠. 근데 여기 2차식과 2차식으로 돼 있을 때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만 다룰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만.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 가지고 어떤 다항식과 어떤 다항식이 만나서 이렇게 0으로 나타난다면 이 값이 0 또는 이 값이 0 이렇게 해 가지고 얘하고 2차식을 묶고 또는 얘하고 이렇게 2차식을 묶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케이스 1과 같은 형태로 해결하면 충분하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심한데 대칭식 같은 경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치환법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조금 더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활동지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해결해 보시면서 지금 배웠던 방법론을 잘 활용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첨언하면 이 부분은 어찌됐든 계산 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빠르게 해결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안다고 그냥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조금 많은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봄으로써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간 모자르지 않아요.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활동지 풀러 가실게요.